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드리는 세상 행정한 이야기 성행입니다. 공익사업은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다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벚꽃 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 사업이다 하면 이 벚꽃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회사가 주변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이 건설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도 적법한 보상 절차를 통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익사업은 아니지만 사업 시행자가 보상 절차를 통해서 토지를 수용 취득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재개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법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고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는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보상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이 조합과 현금 청산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조합은 토지 수용 절차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정부나 지자체일 때에 비교해보면 법이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법인데 이 보상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 아니면 성향 아니면 결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일 때에 제가 경험했었던 에피소드의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상 준비 단계 때 일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시 있는 것이 아니라서 기초조사 시 민간 보상 수탁 회사에 용역을 맡깁니다. 이런 용역을 잘하는 회사도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 지작물 조사를 좀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면적을 잘못 계산한다거나 자재 등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역 회사가 중간에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될 때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업무에 소통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말해도 이게 사업 주체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감정평가하는 날 이 소유자가 평가사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처음에 지작물 조사 회사 김 과장이 와서 이거 관정 놀아떴다고 얘기했더니 회사 바뀌었다고 새로운 담당자 오면 말하라고 해서 새로운 회사 박 과장에게 말했는데 그것도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사업 시행자 김 대리한테 얘기했는데 그것 내용 듣고 온겨?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장에서 주장하는 소유자 의견이 사업 시행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 다음은 협의 단계 때 일입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는 항상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최대한 협의 단계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이득이죠. 그래서 가끔은 협의 보상금 외에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소유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보상이 꼭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장비의 대여, 그리고 이 공사하는 부분의 그 경계선에 대한 어떤 환경 개선 등을 잘 찾아서 소유자에게 협상을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무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신뢰가 있는 분한테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끔 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협의 단계에 감정평가했던 감정평가서를 저희가 정보 공개를 하는데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정보공개 포털을 이용해서 편하게 청구하고 전자문서로 편하게 회신을 받습니다. 반면 민간사업자는 이 포털을 사용할 수 없어요. 직접 유선이나 문서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과거 어느 조합에서는 반드시 조합사무실로 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받아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조합사무실로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1시간 기다렸어요. 복사해주는데 1시간 기다려서 받아오는데 또 이 복사비를 요구를 해서 2만 원을 지불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보를 획득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용재결 업무 처리 시 일입니다.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도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맺고 이 업무 처리를 의뢰를 하죠. 내가 집주인이라고 해도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나가라 할 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하면 점유자를 법의 힘을 빌려서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도 소송은 당사자끼리는 민감한 부분이죠. 정부기관이나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공익사업을 진행을 해서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명도 소송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또 제 주변에 아시는 이제 공무원이 보상 분야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을 하신 분인데
자기 근무 중에 행정대집행 한 번 해보셨대요. 이처럼 명도소송이나 이렇게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공익사업, 그러니까 도로사업 같은 거를 할 때 명도소송을 해요. 이때 이 명도소송이 더 황당했던 것은 수용재결 열람공고 중이었어요. 이 열람공고 중에 소유자에게 법원에서 소장과 변론기에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수용재결이 끝나야 수용개시일이 나오고 수용개시일이 있어야 소유권 이전되는 날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송부터 한 거예요. 아무리 스피드가 관건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타진하지도 않고 이렇게 법원에 소장이 날라왔다 하면은 이 소유자분 엄청 감정 상하시죠. 이 상황을 예측컨대 아마도 민간 사업 시행자는 수용재결이 끝나는 시간을 대략 예측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법원 소송 준비 기간이 좀 기니까 먼저 예비 동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빨라도 너무 빨랐죠.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철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용재개 시기를 대략 예측을 해서 먼저 건축물 철거 신고를 넣은 거예요. 이때 피수용자는 좀 노령이시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라 재결이 끝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더라도 최대한 좀 살 수 있을 만큼 더 사시고 싶은 심정이셨어요. 그런데 수용재결 열람 공고 기간에 갑자기 우편물이 하나 날라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축물 철거 신고 민원 수리 안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거기에 이 민원 신청의 신청 당사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소유자께는 노벌대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흥분돼서 손발이 떨리니까 이 내용을 확인을 못하겠다.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서 처리를 해달라 라고 하셔서 제가 사업 시행자 확인하고 이 민원 수리했던 시청도 전화해서 확인을 했더니 요거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인정을 해서 자진치하를 했던 부분이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진행한 사업구역의 에피소드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준비를 한 겁니다. 보상 현장은 전쟁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정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도 그런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하지 않고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의 피수용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가치를 업, 행복 업 시킬 수 있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